자, 이제 데이터 핸들링 하는 몇 가지 테크닉들, 명령문을 익히겠습니다. 변환에서 변수 계산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변수 계산이라는 것을 모르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다른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값을 변수에 저장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변수 계산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다른 이런 방법들을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것이 강력합니다. 강력하니까 이게 집중을 해서 항상 어떤 걸 계산할 때는 변수 계산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컴퓨트라는 명령인데, 자, 안에 들어오면 이제 대상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 이름이죠. 타겟 베리어블을 저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 아무거나 제가 해볼게요. x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겠다. 근데 이 x라는 변수에 2를 저장하겠다. 네,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데이터 편집기에 저 끝에 이제 x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생겼는데,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필터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렉트 케이스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변수 계산이라는 걸 하면 선택된 케이스만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하죠. 어차피 선택된 것만 분석을 하잖아요. 이 프로시저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제를 하지 않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실상은 이제 케이스 선택 자체는 이제 하지 않을 거니까 저거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케이스를 다시 이제 해제하고 변수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요. 케이스 선택으로 가서 모든 케이스 선택,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해제는 됐어요. 그럼 이게 사선이 다 없어졌죠. 자, 다 없어졌고, 변수 계산에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게 x라는 변수를 이제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1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거는 이퀄은 보통 컴퓨터에서 타겟 베리어블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이제 산술식을 표현하거든요. 산술식을 표현하면 x라는 저장 장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산술식을 계산해서 x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컴퓨터 용어를 써서 저장 장소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내가 써서 만들겠다. 그러면 난수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난수라는 건 랜덤 넘버에서 모의 실험된 데이터를 가짜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정규 분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정규 분포를 선택하고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이 딱 들어가죠. 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랜덤 베리어블 약자입니다. rv.normal이라는 이러한 함수는 앞에 평균이고, 이걸 이제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 아규먼트 인수라고 부르는데, 인수가 지금 두 개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정규 분포 가짜 난수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이건 연습용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정규 분포의 이 난수 발생 이 자체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은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그러한 난수를 만들어서 x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확인하면 계산하겠죠. 확인하면, 예, 확인. 자, 기존 변수를 바꾸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건 이미 아까 제가 이 x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오버라이트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는 이 메시지 안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버라이트 하겠다 확인하면, 그리고 데이터로 가보면 이와 같이 정규 분포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랜덤 넘버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원래 케이스가 895개인데 895개 그 유효 케이스만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 난수를 만든 이 값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이와 같이 연속형 변수 하나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하죠? 무조건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봅니다. 연속형 분포 하나 있을 때는. 그래서 레거시를 써볼게요. 레거시의 히스토그램도 있고 도표 작성기에도 역시 있어요. 레거시의 히스토그램을 들어가 보면 자, 변수 x를 선택해서 집어넣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지정할 게 없죠. 이제 도표 양식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여기에 도표 양식을 이제 파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요건 건너뛰고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자 895개의 노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진짜 정규 분포 모양처럼 노말 커브를 그리고 평균은 50.0이고 표준 편차는 4.789 정도 나타났어요. 난수니까 정확하게 5고로 딱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이 똥 색깔 바꾸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똥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썰렁하게 할까요? 썰렁. 그래서 노말 난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어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는 방법은 뭐죠? 평균이 50점이니까 여기가 평균이에요. 여기가 평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요 끝에 극단치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극단치가 있으면 평균 대표값으로서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여기는 895기로 엄청나게 크니까 그럴 가능성은 뭐 희박하죠. 대신에 샘플 사이즈가 20개 미만이고 그럴 때는 극단치의 익스트림 밸류 이 끝에 나타나는 그런 극단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면 평균이 대표값으로서의 설득력이 있느냐 그거를 살피고 극단치에 의해서 얼마나 치우치게 됐느냐 뭐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중심으로 이것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 모여 있느냐 잘 모여 있다는 얘기는 평균이 대표값으로서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값으로서 자격이 충분해진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몰려 있다면 자 닫고 그래서 변수 계산에서 이제 난수라는 걸 그냥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계산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아까 보면 5점 척도가 있었어요. 5점 척도가 뭐 물을 즐겨 마시느냐, 뭐를 즐겨 마시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5점 척도의 값을 예를 들어서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을 1로 코딩하고 그 다음에 1, 2, 3에 반응한 사람을 제로로 코딩하면 그리고 나서 그 변수에 대해서 합산을 하면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나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빈도 그걸 합해버리면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면 이제 코딩 변경을 해도 되는데 변수 계산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물에 대해서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을 1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에 반응한 사람들을 뭐로 코딩한다? 제로로 코딩하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의 탑2 이렇게 변수명을 만들고요. 이게 이제 1일 때는 어떤 경우냐? 자, 조건에 가서 이제 4와 5에 반응한 것을 1로 하라. 그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물이라는 변수가 4와 같거나 5보다 4와 같거나 크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줘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죠. 뭐 사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 또는 다시 이제 넣을 때는 물이 또 들어가야 돼요. 물 이퀄 5 이와 같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아주 4, 5 예를 들어 실수로 6이 들어갔다면 6은 뭐 제외되겠죠. 물론 5점 척도니까 6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데이터 클리닝 할 때 다 정리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함수들이 이쪽에 다 있으니까 이것들을 사용하면 거의 계산 못할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게 계산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단추 누르고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 이게 이제 0으로 입력할 거 지금 뭐 입력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확인하고 0으로 할 경우 다시 들어와서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고 확인 보죠. 예. 그래서 보세요. 다 일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블랭크는 사실은 물에 대해서 159번 케이스 그거를 이제 물에 대해서 보면 무응답이네. 여기는 어쩌다 항상 마신다 가끔 마신다 뭐 해서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변수 계산으로 다시 가면 이와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0일 때 하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개 반복되면 저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확인하면 변수창에서 명령문 창이 올라와요. 여기가 아까 요거는 제가 이제 연습판이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명령문 창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물이 4 또는 5인 경우 4이거나 5이면 물 탑2에 2를 입력하라 저장하라 조건을 줬죠. if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execute해서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대화상자라는 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거는 초보자들 많이 쓰는 거니까 처음에는 대화상자를 철저히 하시되 대화상자를 통해서 명령문을 만들어 놓고 그 명령문을 복사해서 이와 같이 응용하는 거예요. 0을 넣어라.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요렇게 해도 되죠. 예. 3과 같거나 작은 경우 이렇게 하면 제로를 딱 때려 넣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현재 커서가 여기 놓여 있으니까 커서 놓인 데만 이걸 누르면 이제 실행되는데 커서 놓인 데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세 개를 다 실행하려면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이렇게 걸쳐 놓거나 지금 현재 명령문이 이거만 있으니까 실행해서 모두 해버리면 돼요. 모두. 자, 이거는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모두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걸 눌러 실행하는데 이걸 눌러 실행하면 걸쳐 있는 명령문만 실행하거든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봅시다. 뒤에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걸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걸쳐 놓고 실행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결제값이었으니까 저기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겠죠. 예, 그래서 실행을 하면 실행하면 아웃풋 창에 뭐 실행된 그 메시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물 말고 다른 변수도 내가 하고 싶다. 네? 다른 변수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맥주 갖고 할까요? 맥주. 그러면 맥주라는 변수에 대한 반응 척도를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 명령문을 수정하겠죠. 수정. 그죠?
명령문을 수정하는데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변수는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변수 이름이 돼야 되죠. 맥주. 예. 그래서 맥주라고 여기를 고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변수 이름도 역시 맥주라고 쳤으니까 다 맥주가 돼야 돼. 맥주 탑 2%를 계산하는 그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고쳤어요. 그럼 맥주 탑2라는 걸 만들 거예요. 요거 요만큼 걸쳐놓고 위에는 실행했으니까 저건 실행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자, 요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여기죠. 여기에 이제 채워지겠죠. 여기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맥주 탑2가 계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머지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변수들을 다 계산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뭡니까? 요 줄 하나가 대화상자 아까 한번 들어가서 수정하고 확인 단추 눌러서 실행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상자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지금 실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execute라는 명령문은 한 번만 딱 나타나면 돼요. 자, 제가 execute라는 명령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려. 자, 저거는 이제 좀 작게 해놓고 자,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를 요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만 반짝하면서 돌아갈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돌리면 보세요. 어떻게 됐죠? 예, 데이터가 실제 계산되지는 않고 변수 이름만 딱 자리를 잡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if문 이런 것을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execute라는 요 명령문을 실행문이라고 그래요. 이 선언문은 물이 4이거나 5인 경우에 물 탑2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를 저장할 거다라고 선언만 한 겁니다. 선언만. 예.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줄 실행하면 역시 아무런 변화 없죠. 아주 쥐똥만하게 해놓읍시다. 이거 자꾸 와가지고 자꾸 가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execute를 제가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비로소 계산돼서 저장하죠. 그래서 이게 실행하는 거고 이 if라는 이러한 명령문들은 선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서 학습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execute를 빼놓고 다 작성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계산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이걸 했는데 계산 안 되고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분석을 하려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에러 메시지만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execute 점을 한 번 더 넣어줘서 실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저 실행을 하면 이제 마저 계산이 되고 이 안 들어간 거는 missing value죠. missing value. 시스템 missing이죠. missing value를 무응답 처리한 거니까 무응답은 제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수 계산을 하는데 변수 계산할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일이 대화 상자를 들어가면서 그거를 수정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대화 상자는 한 번만 들어가고 그 대화 상자 한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명령문을 붙여넣기라는 걸 통해서 명령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명령문을 작성해서 그 명령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 변수 이름과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옵션에서 숫자들 이런 것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문의 끝은 항상 점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점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만 뭐 이거 바꿔봐야 아무것도 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점으로 끝나니까 그 점을 빼먹지 마시고 점을 지우지 마시고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이 명령문을 저장해 놓으면 다음번에도 쉽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웃풋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 출력, 그것을 이제 일괄 처리라고 하는데,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나중에 명령문으로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아까 뭐 우리가 빈도 분석이 있다. 빈도 분석 이렇게 아까 실행한 거거든요. 실행했단 말입니다. 실행한 걸 붙여넣기 하면 보다, 보다시피 빈도 분석 명령문이 append 돼요. 뒤에 이제 딱 이렇게 붙여지죠. 붙여져.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는 사실은 이와 같은 명령문을 작성해주는 용도로 대화 상자가 노출되는 것 뿐이고, 여기에서 지정하면 이 대화 상자 뒤에 이러한 명령문이 작성이 되고 실제로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거지 대화 상자 자체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는 이 명령문을 작성해주는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옵션 단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SPSS 이 대화 상자의 이 옵션 단추들은 이 명령문 레퍼런스 카드라고 하는데 그 레퍼런스 명령문 참고를 보면 그 명령문이 모두 다 이 대화 상자 옵션 상자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명령문이 훨씬 더 많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한 70이나 한 80% 정도만 지금 대화 상자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통계적인 그 통계량들을 미묘하고 더 깊이 있게, 뭐 물론 이제 현실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묘한 뭐 특수한 통계량들 그런 옵션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대화 상자에 없어요. 아예 노출돼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써보는 사람은 그걸 알죠. 그래서 대화 상자를 쓰지 않고 명령문 자체에 들어가서 명령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 명령문을 암기를 계속 다 하고 있지 못하게 되거든요. 매번 찾아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 상자는 명령문을 암기할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붙여넣기 해서 뒤에 이렇게 붙여지면 이 명령문에서 이제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변수를 우리가 다 집어넣는데 이 변수도 제가 지워버리고 여기다 all이라고 하면 변수를 전부 모든 변수를 다 돌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출력이 벌써 됐어요. 아까 이건 돌렸던 거고 그 밑에 이제 빈도표라고 해서 자, 1년 번호는 아까 안 돌렸지만 all 하니까 1년 번호라는 변수까지 다 실행한 거죠. 다 실행해서 밑으로 다 출력이 된 겁니다. 이거 같이. 예.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이 숙달되고 그렇게 되면 대화 상자는 한 번만 쓰고 명령문을 작성하는 데 쓰고 그 대화 상자가 작성한 이 명령문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서 이 프로시더를 차례대로 배열한 다음에 그 명령문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수준이 되면 대화 상자를 주로 쓰지 않고 이와 같이 명령문을 작성해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관리하기도 좋고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은 대화 상자에서 노출되지 않은 수많은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웃풋도 조정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 참조만 하시고 예. 그렇게 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코딩 변경이라는 게 이제 명령문 말고요. 코딩 변경이라는 걸 좀 해볼 텐데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코딩 변경이라 해보는데 저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연령이 지금 비율 척도로 입력이 돼 있잖아요.
비율적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연령을 연령 집단으로 코딩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이 미니멈이 얼마고 맥시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평균을 기술통계 평균 계산해도 되지만 미니멈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것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려도 되고, 예? 히스토그램을 그려도 되고, 빈도 분석을 해도 되겠죠. 빈도표를 작성해도 되죠. 그러니까 연령은 딱 연속형이긴 하지만 빈도표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걸 리셋 연령 여기 보세요. 이 빈도 분석 원래 연속형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아닌데 이거 보세요. 연속형을 분석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규 곡선까지 오버래핑 할 수 있도록 예. 막대도표나 원도표는 범중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석 방법이잖아요. 그래프인데 히스토그램은 연속형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빈도 분석 안에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놨죠. 예, 그러니까 초보자가 참 헷갈리죠. 이 빈도 분석 안에서 히스토그램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연속형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개념 없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해서 쓰임, 용도에 의해서 대화상자나 메뉴를 구분한 거냐 아니면 통계적인 어떤 시오리 관점에서 구분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니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정석을 이해하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초보자가 잘 모르는 초보자가 할 때는 상당한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학습할 때 자신도 없고 헤매이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누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약간 좀 자기도 모르는데 아는 체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해서 대충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아니 그 사람도 모르는데 당연히 헤매이겠죠. 예,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확인합니다. 미니멈이 15세. 15세, 16세도 한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66세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 50세, 56세까지 있고, 그러니까 50대 이상 이렇게 코딩하면 될 것 같아요. 10대, 10대가 19세까지니까 10대가 샘플 사이가 어느 정도 있고, 50대 이상 하면 여기 한 명씩 하다가 여기 두 명 있고, 이게 많지 않으니까 50대 이상. 그래서 1, 2, 3, 4, 5로 변경을 하고, 5를 50대 이상으로 변수 설명문을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령의 평균은 29.27이니까 약 29세. 29세인데 29세를 중심으로 약간 노말이지만 요쪽으로 약간 치꼬리가 길어졌죠. 이게 이제 익스트림 밸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연령이니까 그런 분석은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죠. 하여튼 29세를 중심으로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예? 그렇죠? 테니스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조사했는데 평균 한 30세 정도 된다. 예.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세 정도 되는 거니까 29세를 중심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6세. 그러니까 뭐 여기서 6세로 보면 한 23세잖아요. 여기다 6세 정도 더하면 35살. 그렇죠? 그러니까 23세에서 35살까지 고 연령대가 약 68%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테니스는 즐겨 한다. 젊은 층이 좀 어린 적도 아니고 뭐라고 작년이라고 해야 돼? 중장년? 하여튼 평균은 그러네요. 자, 이제 코딩 변경을 해야지 계속 여기서 떠들다가니까 밤샘 하겠어, 밤샘. 변환에 가서 코딩 변경을 할 때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로 데이터인 이 연령에다가 오버라이트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1부터 5까지 연령대라는 그걸 코딩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버라이트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을 집어넣어 놓고 이게 다른 변수를 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겠느냐. 그러니까 연령대라고 하죠. 그래서 바꾸기 단추 누르면 연령대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에서 자,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최저값에서 19세 9세까지 1로 코딩하라 LTA 그죠? 롤리스트 스루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범위에서 20세에서 29세까지 2 LTA 자 그럼 2로 코딩하면 이거 20대 10대 20대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30 이렇게 되잖아요. 30대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죠? 왜 제가 중간에 안 하냐면 이거 명령문으로 다 고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넣어줘도 돼요. 이거 대화상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뭡니까? 50대 이상이니까 50에서 최고값까지 이거는 5라고 코딩할 거예요. 5 LTA 그래서 계속 단추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확인해 갖고 실행하지 않고 붙여넣기를 하면 명령문 창에 붙여넣기가 왜 다시 누를게요. 명령문 창에 이와 같이 리코드라는 명령문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연령대라는 인투 여기에다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엔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30대 예를 들어 이게 40대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이 명령문의 주요 키워드가 여기에 출력이 되면 여기서 고치는 거죠. 여기서 고쳐서 사용하다 보면 이 명령문을 암기할 필요가 없게 돼요. 없게 돼. 암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대화상자 때문에 그 편안한 건 있죠. 옛날에는 이걸 다 암기하고 다녔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예, 이런 걸 쓰는 사람 다 이거 암기하고 다녔죠. 그래서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는 암기를 다 못하니까 레퍼런스 카드라고 있었어요. 명령문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레퍼런스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분석을 했어요. 많이 보니까 낡아버릴 거 아니에요. 비닐로 코팅해가지고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SPSS PC 플러스라는 버전일 때 그때는 인터랙티브 모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형의 명령문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거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문 입력해서 엔터 치면 그거 실행하고 프롬프트 나온 그런 환경 MS-DOS 시절에 예, 하여튼 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걸쳐놓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뭐가 되냐면 끝에 연령대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연령대가 레이블을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보다시피 변수 설명문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빈도 분석 하잖아요. 빈도 분석 쭉 내려서 연령대 넣고 이건 빼고 그다음에 도표에서 이제 막대 도표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1, 2, 3, 4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아웃풋에. 그죠? 1, 2, 3, 4.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보고서 할 때는 이게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변수 설명문을 붙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변수 설명문 더블 클릭해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그죠? 여기가 이제 변수가 설명문 넣는 거냐. 1은 10대, 20대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은 10대 한글로 그리고 LTA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문을 이렇게 하나만 넣어볼게요. 넣으면 10대는 10대로 이렇게 되고 역시 대화상자 빈도 분석을 이제 확인만 누르면 되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10대라고 변수 설명문을 붙여준 데는 10대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역시 여기도 이렇게 통계표에도 10대라고 나타나죠. 예. 자, 그런데 이걸 명령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간혹 암기를 한두 번 할 게 있어요. V를 누르면 명령문 리스트업이 나는데 value가 바로 변수값이고 labels가 설명문이에요. 이거 value labels를 선택하는 거예요. value labels를 선택하고 변수는 뭐죠? 연령대란 말이에요. 자, 엔터를 하고 자, 이건 구분하기 위해서 그 연령대라는 변수 값이 1일 때는 무슨 타 싱글 코테이션 10대 이게 한글로 한번 바꾸면 10대 그죠? 네. 복사를 하고 자 이제 좀 내려놓고 화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0대 인수 빼고 3 4 5 아이고 싱글 코테이션 여기가 50대죠. 50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0대 30대 20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문을 작성하고 나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명령문이. 그럼 이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 완성이 안 됐냐면 명령문 끝은 다 점으로 끝났잖아요. 점을 안 찍어서 그래요. 자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자 빨간색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거를 커서가 현재 걸쳐 있으니까 이걸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레이블이 다 붙여져 있어요. 즉 변수 보기에서 직접 여기다가 레이블을 일일이 다 붙여도 되지만 명령문으로 붙일 때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지칩니다. 대화 상자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저것이 계속 반복되면 저것처럼 불편한 게 없죠.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초보 때는 대화 상자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숙달되면 대화 상자를 거의 아니, 불편해서 못 써, 불편해서. 일부러 뭐 멋있게 보이려고 명령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대화 상자가 매우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돼요. 특히 이제 CS나 SPS나 이런 통계 패키지들은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엑셀이 아니잖아, 이런 거는. 자, 코딩 변경하고 새로운 코딩 변경해서 새로운 변수 만들고 그 새로운 변수가 범주형 변수니까 그 범주에 설명문을 붙이는 그죠? 그런 방법을 잠시 익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자주 사용되는 게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 교육 연수, 연령의 평균 아니면 연령의 히스토그램을 남자 거, 여자 거 따로따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 자체를 남자를 셀렉트 케이스 선택하고 돌리고 여자를 셀렉트 케이스에서 선택해서 돌리고 케이스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하나씩 그 탐색할 때나 편한 방법이고 파일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플릿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파일을 분할하는데 성별에 따라 분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일 때, 여자 때 여기는 반드시 집단 변수만 지정해야 돼. 연속형을 때려넣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때려넣으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성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하면 하단에 자, 보세요. 하단에 분할 기준 성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할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분할돼 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빈도 분석에서 이 연령대 빼고 연령대 뭐 상관없겠네요. 연령대
취업 상태.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 자, 응답자 남자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남자 인구의 연령대의 빈도표, 그쵸? 취업 상태 빈도표, 그 다음에 두 장의 그림. 그래서 여기 남자라고 성별이 남자일 때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여자일 때는 앞에 있겠죠, 앞에. 그죠? 자, 여자일 때 앞에 올라가면 성별이 여자인 경우의 빈도표, 성별이 여자인 경우의 빈도표. 그러니까 스플릿 파일에 지정한 것이 성별이니까 성별의 카테고리별로 지금 아웃풋을 출력해 주는데, 아까 우리가 연습한다고 이상한 거 하나 놨잖아요. G라는 거. 그 G 케이스 하나인 경우 G인 경우도 나타나 있죠. 네, 출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스플릿 파일이라고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스플릿 파일 됐고, 자,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입니다. 어그리게이트가 매우 유용하고, 예, 나중에 고급 분석을 할 때 2차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더 진행을 할 때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에 구분 변수, 이 구분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 집단 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연령대가 있잖아요. 연령대를 집어넣어 놓고 연령대별로 어그리게이트, 연령대, 성별, 나이대별로 물, 크로케이드, 뭐 탄산음료 등등 이 5점 척도를 한번 계산해, 어그리게이트 해볼 거예요. 통합. 그럼 미인이라고 나타나요. 미인. 그럼 이대로 하면 어그리게이트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이 평균, 난 평균 안 하겠다. 그러면 함수를 눌러서 다른 값을 지정해도 돼요.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 그걸 해볼까요? 그럼 이거 이제 위인데 4를 포함하니까 4를 넣으면 돼요. 모르겠다 그러면 4를 포함할지, 그럼 3.5 해도 되죠. 왜냐면 3.5에 반응한 사람 없잖아요. 예, 4를 포함하게 되는데, 자,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바뀌었죠. 예, 만약에 이것만 적용한다 그러면 이것만 선택해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활성 데이터 파일의 통합 변수 추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디폴트 상태로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거는 작게 하고 이것도 작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현재 활성된 이 데이터 시트 창에 이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그리게이트 한 그게. 그 30대는 물을 마신다고 한 사람, 4와 후에 반응한 사람들이 76.2%예요. 30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분석할 때. 우리는 이제 연령대별로 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데이터 통합에 한번 들어가서 통합 변수만 포함된 새 데이터 파일 만들기. 데이터 파일 이름. 이거 뭐 이름을 뭐 WTY 일단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WTY라는 게 지금 열렸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즉, 각 갈증에서 음료별로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좀 줄여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4와 5에, 즉 즐겨 마신다라고, 항상 마신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퍼센트가, 여기 물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50대는 그렇게도 안 먹네요. 그죠? 즐겨 마신다고 사후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제로퍼센트 포도주 거의 뭐 인기가 없어요. 운동 후에 갈증 해소용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10대는 없네요. 예,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제 5%고, 예, 뭐 애들이 무슨 운동 후에 뭐 갈증 해소용으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어그리게이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2차 분석을 수행한다든지 저는 그런 일을 자주 하거든요. 일단 어그리게이트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원래 로 데이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로 데이터로부터 통계량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 집단이 요약되어 있는 집단이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성별하고 교차시키면 여자 10대, 50대, 남자 10대에서부터 50대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또 밑으로 있겠죠. 그래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즉 탑 2%를 이와 같이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별량 파트의 뭐 주성분이나 요인 분석을 통해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서로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러한 이제 분석을 실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 차차 분석을 해보고 하고 여기서는 데이터 핸들링에 해당된 거니까 예, 매우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활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용법보다는 데이터 시나리오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고 그 조작된 데이터를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이나 전략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더 집중을 하십시오. 어차피 컴퓨터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느는 거지 뭐 IQ가 더 좋다고 해서 이런 일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고수가 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게 뭐 수학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